불멸의 증명. 한 시대의 끝에서 새로운 전설을 쓰다. 토트넘 호스퍼의 상징과도 같던 순백의 유니폼이 아니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차갑고 축축한 공기도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로스앤젤레스 FC, LAFC의 검고 금빛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만 관중의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의 오른발이 불꽃처럼 움직였다. 공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수비벽을 넘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득점. 경기장의 함성이 폭발하는 순간 세계 축구계는 침묵에 잠겼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토트넘의 주장이자 살아있는 전설. 모두가 그의 다음 행선지는 유럽의 또 다른 거함이거나 혹은 영광스러운 은퇴의 길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왜 그는 축구의 변방이라 불리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를 택했을까? 한 시대의 아이콘이 스스로 주류의 무대에서 내려온 이 결정은 끝을 향한 도피였을까?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대한 서곡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2025년 가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시간의 퍼즐을 맞춰보아야만 한다. 제1장. 조국의 부름. 변치 않는 심장의 고동. 한 선수의 위대함은 그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유니폼에 담긴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짊어지느냐로 증명된다. 2025년 9월 손흥민은 LAFC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잠시 뒤로하고 어김없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클럽에서의 역할 변화와 장거리 비행의 피로, 그리고 33이라는 나이가 주는 육체적 부담감은 그에게 어떠한 변명도 되지 않았다. 조국의 부름 앞에서 그는 언제나처럼 전사였다. 9월 6일 미국과의 평가전. 경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손흥민이었다. 그는 폭풍처럼 상대 진영을 파고들어 침착한 마무리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동료들을 독려하고 빈 공간을 찾아 움직이며 미국 수비진을 교란했다. 결국 그의 발끝에서 시작된 공격이 두 번째 골로 연결되며 대한민국은 2-0의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단순한 에이스를 넘어 팀의 심장이자 정신적 지주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순간이었다. 나흘 뒤인 9월 10일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와의 일전은 더욱 극적이었다. 한국은 멕시코의 거센 압박에 고전하며 끌려가고 있었다. 패색이 짙어지던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동료의 크로스가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어 애매한 높이로 떠오른 공. 누구도 슈팅을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손흥민은 달랐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려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멕시코의 골망을 갈랐다. 시간과 공간을 거스르는 듯한 이 경이로운 득점은 단순한 동점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늪에 빠진 팀을 건져 올리는 구원의 손길이었으며 역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의 축구 철학이凝축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그의 화려한 득점 능력에만 주목한다. 하지만 이 두 경기를 통해 드러난 그의 진정한 가치는 골 너머에 존재했다. 그는 더 이상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었다. 그는 경기의 흐름을 읽고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에스트로로 진화하고 있었다. 유럽의 압박감 넘치는 무대에서나 태평양을 건너온 대표팀의 소집 훈련에서나 그의 헌신과 책임감은 단 한 번도 빛이 바랜 적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왜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다. 제2장. 새로운 대륙. 흔들리지 않는 클래스의 증명. 환경의 변화는 때로 최고의 선수마저 평범하게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격렬한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전혀 다른 기후와 경기 스타일을 가진 MLS로의 전환은 거대한 도전이었다.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었다. 과연 손흥민이 미국 무대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온전히 펼쳐 보일 수 있을까? 그는 모든 의심을 단 한 경기로 불식시켰다. LAFC 데뷔전이었던 FC 댈러스와의 경기. 후반 교체 투입된 그는 그라운드에 들어선 순간부터 공기의 흐름을 바꾸었다.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는 MLS 수비수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멈추지 않고 상대 골문을 두드렸고 마침내 팀이 0-1로 뒤지던 후반 막판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앞서 언급했듯 그림 같은 프리킥이었다. 이 골은 단순한 데뷔골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완벽한 적응의 신호탄이자 그의 클래스는 리그의 수준이나 동료의 이름값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선언이었다. ESPN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논평했다. 손흥민은 공을 가진 순간 그가 프리미어리그에 있든 MLS에 있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는 단지 상대 수비수에게 재앙을 선사할 뿐이다. 그의 영향력은 공격 포인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교체 선수로 출전하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그는 팀 공격의 활력소 역할을 했다. 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강력한 압박, 동료에게 절묘한 기회를 열어주는 연계 플레이, 그리고 중앙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 수비 조직의 균열을 만드는 지능적인 움직임은 그가 왜 월드 클래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어떻게 팀 전체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온 스승과도 같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MLS로의 전환은 그의 축구 인생에 있어 일종의 감속이 아니라 오히려 변속에 가까웠다. 폭발적인 스피드에 의존하던 젊은 날의 플레이 스타일에 이제는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과 전술적 이해도가 더해졌다. 그는 힘으로 상대를 부수는 대신 지혜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세월의 흐름을 자신의 무기로 승화시킨 한 거장의 경지였다. 제3장 도전과 과제, 거인이 넘어야 할 마지막 산. 그러나 영웅의 서사에는 언제나 시련이 따르는 법. 손흥민의 2025년이 찬사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영광의 이면에는 그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존재했다. 가장 큰 도전은 시간이라는 것을 수 없는 상대와의 싸움이었다. 33의 나이는 축구 선수에게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지치지 않는 활동량은 여전했지만 매 경기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한 자기관리가 필요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보다 기온이 높고 이동거리가 긴 MLS의 환경은 그의 체력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대였다. 한 경기에서의 번뜩임을 시즌 전체의 꾸준함으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였다. 두 번째 과제는 결정력의 기복 문제였다. 멕시코전의 환상적인 골이나 LAFC에서의 데뷔골처럼 중요한 순간에 해결사 본능을 과시했지만 몇몇 경기에서는 수많은 기회를 아쉽게 놓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그의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과도한 책임감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과 순간적인 집중력의 문제로 분석된다. 팀이 어려울 때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때로는 그의 슈팅을 무겁게 만들었다. 득점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은 그가 최고의 포식자로서의 날카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매듭이었다. 마지막으로 팀플레이의 완성도 문제다.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는 때로 팀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었다. 대표팀이 강팀을 만나 수세에 몰릴 때 모든 공격이 그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상대에게 예측 가능한 공격 루트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에게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가 동료들을 활용하고 동료들이 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하여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팀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팀과 LAFC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과제였다. 이러한 도전들은 그의 위대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의 전설은 더욱 견고하고 위대해질 것이다. 진정한 거장은 순탄한 길을 걸어온 자가 아니라 수많은 역경의 산을 넘어 마침내 정상에 우뚝 선 자이기 때문이다. 제4장 미래를 향한 예언. 전설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그의 여정은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단언컨대 그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한민국 대표팀의 절대적인 핵심으로 활약할 것이다. 특히 월드컵 예선과 같은 중대한 경기에서 그의 경험과 리더십 그리고 결정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를 넘어 후배들을 이끌고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캡틴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LAFC에서의 역할은 더욱 흥미롭게 진화할 전망이다. 매 경기 선발로 출전하여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때로는 선발로 나서 경기를 지배하고 때로는 후반에 투입되어
경기 흐름을 바꾸는 슈퍼서브 역할을 맡는 등 그의 체력과 경험을 극대화하는 유연한 활용법이 모색될 것이다. 그가 단순한 득점원을 넘어 팀의 공격을 조립하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다면 더 많은 공격 포인트와 함께 팀의 성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기량 측면에서도 그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더욱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 능력을 장착하고 프리킥과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더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역습 상황에서 그의 스피드와 결정력을 활용하는 전술적 움직임은 더욱 가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33세 나이에도 발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결론, 시대를 초월하는 이름, 손흥민.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손흥민의 LAFC 이적은 도피였을까? 새로운 시작이었을까?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것은 결코 후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를 스스로 선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전설을 써 내려가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이었다. 2025년 가을, 손흥민은 클럽과 국가대표팀을 오가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그라운드 위에서 증명해냈다. 중요한 순간마다 터져나온 그의 득점, 팀을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인 플레이,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팀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리더십은 그가 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인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물론 체력 저하나 결정력 기복과 같은 도전 과제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그가 지난 수년간 얼마나 많은 의심과 편견의 벽을 부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를. 그의 진정한 무기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사실을. 특히 오랜 세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어온 세대에게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축구선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며 성숙해가는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을 본다. 그의 여정은 나이라는 한계를 넘어 열정과 끈기만 있다면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는 희망의 메시지다. 손흥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다만 그의 시간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농밀하고 찬란하게 흐를 뿐이다. 그의 전설은 현재 진행형이며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서사의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다. 앙호스